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죠. 우리 사회문화와 더불어서 생활과 윤리 또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총평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비교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들이 약간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도 옆에 썼는데 낯설은 선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우리 학생들이 다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조금은 다른 말,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많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비문학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그냥 독해만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지금은 좀 한 번쯤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비문학 문제까지도 이 수능 때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에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셔야 했던 시험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랑 함께 주요 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어떤 개념들에 주의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특히 생활관리 같은 과목에서 비교적 낯설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력 발휘를 못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영상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로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 우리 15문 문항이었는데요. 사회윤리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분배적 정의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학생분들이 일단은 오답률이 가장 높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이상했던 점이 3점짜리 문항이 아니었어요. 즉, 2점짜리 문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속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건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보기들에 대한 선지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부터 보시면 정의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방식을 다룬대요.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요.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대요. 지금 갑은 롤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롤스는 우리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했죠. 그 정의의 원칙은 첫 번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요. 형식이 정해졌으면요, 이곳은요 반드시 재분배 행위를 불러온대요. 소유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지켜줄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소유권리론도 밑줄 한번 쳐주시고 최소국가론도 밑줄 한번 쳐주신다면 노직이라고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일단 갑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갑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은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이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분들이 롤스와 노직 공통점이 뭐였죠? 그저 바로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롤스의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절차의 어떤 공정성을 통해서 얻어낸 정의의 원칙을
수립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노직의 입장에서도요, 우리 취득과 양도 상황 시 행위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행위의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취득물 또한 그 개인에게 있다라고 소유 권리론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셨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과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롤즈와 노직 모두 아니오라는 답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롤즈가 예라고 물었기 때문에 롤즈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롤스 입장에선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분배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의 정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배를 다 나눈 상황에서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나누어야만 해 이런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단일화된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롤즈의 입장에선 단일화된 기준이 아닌 무지의 배열을 통해서 행위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서 정의 원칙을 수립했고 그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롤스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선생님이 이 말을요, 쉽게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자구나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마 천부적인 재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자는 우리 이 재능을 활용할 때 이 재능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꼭 떠올리시면 문제를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않으셨다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천부적 재능이라는 건 우리 롤스의 입장에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즉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재능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선생님이 차등의 원칙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원리인데 이 차등의 원칙은 결국에는 천부적인 재능의 분배를 공동자산으로 활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자들이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 정의 원칙을 수립할 때 당사자들 간에요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롤즈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요 또 가상의 상황인가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상의 상황을 한번 또 떠올리신다면 롤즈는요 무제베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연적이고 사연적인 우연적 요소를 제거했죠. 그렇게 이것은 가설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 행위의 어떤 역사적인 게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역사적인 원리라고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신다면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을 과거 상황의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권을 창출하는가라는 건 우리 노직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리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얻어냈으면 그 소유물은 그 취득물은 그 개인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리을은 어렵지 않게 예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과거 기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습관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윤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갑부터 보시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어렵지 않게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체는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밑줄 한번 치셔야 되죠.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다. 개별 생명체들은 그 개개인마다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해야 된대요. 고유한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테일러 그리고 병,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는 레건이라는 학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갑, 을, 병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기억,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우리 레오폴드는 일단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생명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개입하는 걸 허용하겠죠. 그렇기에 일단 레오폴드 입장에서 맞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일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테일러 입장에서는요, 여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우리 이거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선지였습니다.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도 올렸으니까 3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 즉 이것이 전제라고 이야기 드렸죠. 개별 생명체의 보존을 위해서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우리 악행 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의 의무를 제시했는데, 그때 우리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 간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라는 선지였는데, 우리 테일러는 불간섭이라고 해서 절대 간섭하면 안 돼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죠. 우리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즉 우리 테일러가 이런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원칙을 수립했던 것은 바로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그 선을 증진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개입을 허용했겠죠. 그리고 레건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건 당연히, 왜냐면 레건 입장에서는 우리 동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 그리고 동물 그 이외의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건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는 지금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테일러의 선지가 3월 모의고사에 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도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니은,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대요. 우리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죠, 맞겠죠. 우리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 그리고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이야기했기에 우리 테일러 입장에서도 생명체에 비교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데는 우리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레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죠? 레건 입장에서는 아니 우월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레건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모든 동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의,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동물이라는 삶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동물까지를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위의 생명체인, 즉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 대해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니은 선지는 지금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개체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레오폴드는요, 바로 전체론을 주장했죠. 개체를 주장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전체의 생명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런데 테일러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개별 생명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체론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레건 입장에서도 모든 전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인간, 동물이라는 삶의 주체라는, 즉 개체로서의 도덕적 존중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디귿, 개체에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건 우리 테일러와 레건 입장에서 모두 동의할 선지겠죠.
그렇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야, 전체로서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이 존재할 수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 디귿을 답으로 선택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선지,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인 존재를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단 비도구적 가치를 지니고요, 비이성적인 존재를 지녔다 할지라도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오폴드에서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경제적 관점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관점도 검토해야 된다는 점.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일러 입장에서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여기 D는 모두가 동의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레오폴드 입장에서만 봐도 우리는 답을 지워주셔야 되는데, 테일러 입장에서도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면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인 무생물과 같은 존재에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기에 X. 그리고 레건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식물과 같은 경우가 인간 동물에 위해서라면, 즉 삶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거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입니다. 우리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갑은 영구평화 딱 나오면서 우리 바로 칸트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칸트는요, 영구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되고, 그러나 조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장훈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우리 칸트의 영구평화론 한번 기억 하나 봅시다. 우리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단 공화정이 있고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한 채 우리가 세계시민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확정조항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세계시민법과 관련해서 환대권까지 이야기를 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외에도 간접적인 폭력이 존재한대요. 우리가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 갈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폭력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폭력을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에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럼 기억부터 본다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목표로 한다라는 선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화연맹이라는 건 당연히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일 거고요. 이것들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 세계시민법은요, 인권 보장이 아니라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인권 보장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 내용에서 바로 X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사전 어떤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세계시민법은 당연히 인권 보장은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셨어야 되고요. 우리 세계시민법 같은 데에서도 우리 환대권을 이야기했는데, 환대권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어떤 이방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 이방인에 대해서 환대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우리가 반겨줘야 되는 건 당연히 개개인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당연히 세계시민법은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또 영구 평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디귿,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 내에 기본적인 자리 잡아 있는 나쁜 문화적인 어떤 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흑인을 차별한다든가 혹은 경제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뭐 이런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면 이것이 구조적인 폭력으로 당연시 이어질 수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흑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했다면 구조적으로 당연히 저런 흑인 나라는 더 못 살 것이고 빈곤할 것이고 우리가 더 못되게 차별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만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화적인 폭력은 오히려 구조적인 폭력의 경우까지 올바르게 보이도록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도 맞는 내용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갑과 을,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칸트에서는요 방어 전쟁의 경우를 따로 제시합니다. 방어 전쟁의 경우에서는 폭력이 허용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이 이런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보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신다면 조국을 위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땐 무장훈련은 그 경우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X 치신다면 우리 리을도 잘못된 선지.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의 2번이라고 골라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같이 봤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일단 낯설은 어떤 비문학, 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공부하고 정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봤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답률이 높았던 고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고난도의 선지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기존에 나왔던 기출선지와 연관해서 공부해 보이는 습관, 이걸 길러주신다면 아마 우리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다들 수능에서 모두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우리 학생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우리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